2019년 2월 6일입니다.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코인리스 한국어 버전이 추석 연휴라서 쉰다라고 해서 제가 영어 버전을 임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해킹 기술 중에 하나죠. 심스와핑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암호화폐를 훔치는 해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또 2명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하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소식이 있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UFC에 이제 스폰서로 참석을 해서 이름을 널리 알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 라이트코인이 할리우드로 갑니다. 할리우드에서 펼쳐지는 제2회 메모스 필름 페스티벌에서 이제 스폰서로서 다시 한번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국제적인 이제 할리우드 무대에서 라이트코인의 이름을 스폰서로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이번 슈퍼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광고를 기대를 했었지만은 암호화폐 관련 광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라이트코인과 찰리리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인데, 러시아에서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 시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BTT, 비트토렌트 토큰이 이제 10배 이상 올랐다고 하죠. 근데 이제 초반에 600명 정도가 ICO에서 나왔던 물량을 다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대박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횡보만 해줘도 알트코인들은 얼마든지 펌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비트코인 중앙 집권 거의 깡패 같은 수준인데, 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로부터 이렇게 독립이 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이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메가비트,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메가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블록체인 국가 사업의 파트너로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메가비트가 코비아 우즈벡 경제위원회와 우즈베키스탄 거래소 설립 및 공동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을 공식화했다. 코베아 그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블록체인 도입 사업 공식 기술 자문 기업이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은 암호화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합법화했다. 메가비트가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정부가 승인 및 공동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 결정문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펀드가 조성되고 아시아의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여한다. 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지원하는 거래소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만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필리핀 전용 코인을 만들었죠. 이렇게 전 세계 여러 군데,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나라들은 이 블록체인 산업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제 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락장은 지속이 되고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 트레이딩 규모가 1년여 최저 수준으로 후퇴를 하였다. 암호화폐 겨울이 깊어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2019년 1월 트레이딩 규모가 1년여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뉴스가 보도했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는 변동성이 축소되고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새로운 정체기에 들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2019년 들어 지금까지 특히 조용한 모습이며 1월에는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메이저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역시 이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관한 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예측이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물론 맞추기는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다면은 이제 저희의 시야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The Crypto Dog이라고 알려진 암호화폐 트레이더는 시장의 하락장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가격이 더 낮은 지점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800달러까지 그리고 이더리움 50달러까지 떨어져도 놀랍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가치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83% 하락 후 추가로 65%가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초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인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헤드가 말했듯이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부분의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되었다. 피델리티나 벡트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인을 통해서 2019년 하반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촉매제로 인해서 하락장은 비트코인을 2013년 그리고 14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못할 수 있다. 모어헤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람들은 곧 있을 기관 자금의 유입에 대해 수년 동안 이야기해왔고 나는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요구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로 유명하고 규제받는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원한다. 마크 다와 같은 트레이더들이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6,000달러 핵심 저항선을 벗어나야지만 추세의 반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믿을만한 자산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형 거래소들 그리고 대형 기관들이 진입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이제 고객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고객들을 설득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이상에서 이제 더 많이, 여기서부터 더 큰 하락은 없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트레이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비트코인 볼륨이 너무 낮아가지고 곧 있으면 급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경고도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 3명에게 묻는다. 암호화폐 하락장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이 3명의 의견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미 송, 비트코인 개발자인 지미 송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몰라. 하지만 아무래도 투기꾼들이 다 빠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거야. 자, 간단하게 대답을 했죠. 두 번째 전문가는 제이크 요콤 피앗이라는 사람인데, 디크리드의 창립자이자 제로 컴퍼니의 CEO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은 전에 굉장한 상승장을 1년에서 3년 주기로 경험을 해왔다. 내 생각에는 다른 상승장이 2년 안에 앞으로 9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시작이 될 것 같다. 만약 통화 금융체계가 2008년처럼 장기간 수축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가 트래비스 클링이라는 사람이고요. 이키가이 자산운용사의 창립자라고 합니다. 하락장은 수요가 공급이 많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암호화폐들이 나와 있다. 새로운 사실들과 상황들이 매일 이 균형을 바꿀 것이고, 가격과 관련이 있건 없건 이런 상황들이나 사실들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결국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것은 2분기가 될 수도, 2019년 4분기가 될 수도, 혹은 2020년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미 송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예상해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원화 채굴은 지속적으로 해라. 요콤 피앗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풀매수하지 말고 시간을 걸쳐서 분할 매수해라. 그래야 당신의 투자금이 평균을 이뤄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클링 씨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당신은 객관적이고 빈틈없어야 하며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다음 질문은, 하락장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십니까? 셋 다 입을 모아서 전혀 장기적으로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이 장기적인 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은, 암호화폐의 실용성이 상승장을 이끌까요? 아니면 실용성 없이도 상승장이 올까요? 지미 송이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합니다. 수요가 언제나 가격 향상을 불러온다. 사람들은 수요를 굳이 실용화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진 않는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면이 뛰어나다. 나는 그런 점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거라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피앗이 이야기하기를, 무엇 때문에 상승장이 올지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집단 심리,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마이크로 페이먼트 기술 개발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클링은 가격 상승이 실용성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제 기술 채택을 이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터 CEO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기본 통화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트위터의 CEO가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전자결제 앱이죠. 지금 애플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의 CEO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인터넷은 자체 통화를 가질 것이며 그것이 비트코인인지는 그 여부는 모른다. 나는 그것이 행해졌던 모든 시험과 그 원리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할 때 그것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태어나고 인터넷에서 개발되었으며 인터넷에서 테스트되었고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스퀘어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그 앱 자체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가 있죠. 잭 도시 같은 경우는 2018년 초 약세 시장에서도 이 생각,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세계는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를 갖게 될 것이고 인터넷도 단일 통화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더 빨리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이 전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이런 생각은 보통 음모론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죠.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기업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0년 5월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반감기 1년 전부터 상승을 이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해 5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이번에 하드포크가 되게 되면은 33% 이렇게 채굴량이 줄어든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라이트코인 역시 이제 채굴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코인의 채굴량 줄어듦, 그 반감기를 통해서 이 하락장을 끝낼 수 있는 추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또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어디로 튈지는 예상하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하기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 상승하기에도 그 많은 이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단타를 치신 분들은 차트를 참고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어떤 식으로 어떤 코인들이 아까 나왔죠. 5년 이상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고 풀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돈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거인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스태프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이름은 체인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직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 전에 진리카 메인넷 런칭하기 전에 출시하기 전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메인넷을 런칭하는 또 다른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은 이오스트라고 하고요. 메인넷은 2월 25일날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코인에도 펌핑이 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잡코인, 사기코인이 이제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비트코인인데 단지 스펠링을 I 하나를 더 넣은 비트코인입니다.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랭킹이 61위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펌핑을 엄청나게 줘서 306% 정도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안 좋게 봤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고 이제 처음 초보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뭐지? 헷갈리는데 이거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러한 행태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펌핑 시킨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자, 다음은 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새로 개장하게 된 이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에 따른 규제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요거트 샵이라고 합니다. 이제 프로즌 요거트 같은데 파는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락 및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사기코인이라든지 그렇게 강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투기 자본들도 점점 빠져나간다는 거, 마찬가지로
잡 거래소들도 망할 거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물갈이를 한다는 것이 그나마 약간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코인한다고 말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루빨리 제대로 된 불장 그리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저희 모두가 당당하게 나는 코인에 초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토마토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제가 이 채널 유지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